윤희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있던 건 빛바랜 가죽줄이 달린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였다. 움직이지 않은 지 20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 시계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친 물건이었다. 배터리도 없고 유리엔 잔기스가 많았다. 하지만 그 시계를 보면 그는 아직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 멈췄네. 그녀는 시계를 손에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정우가 왔다. 어머니, 오늘은 뭔가 맡겨드릴 게 없어서 그냥 차 한잔 하러 왔어요. 잘 왔다. 오늘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윤희는 시계를 꺼내 정우 앞에 조용히 놓았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와, 오래된 시계네요. 멋있어요. 빈티지 느낌도 나고. 멈췄지. 고장 난 지 오래야. 정우는 조심스레 시계를 손에 올렸다. 조금 무겁고 낡았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이거 고쳐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왜요? 그 시계. 내 장인이 마지막으로 손댄 거야.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고장 난 걸 그냥 두지 못했거든. 조용히 들여다보다가 언젠가는 꼭 고쳤어. 정우는 시계를 손에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더더욱 고쳐보고 싶네요. 왜? 뭔가 장인어른이랑 대화하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정우는 시계를 맡겨도 되는지 근처 시계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된 기계식 시계를 다룰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는 중고시계 수리사를 찾아 직접 예약을 잡았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시도해도 될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계. 살아나면 좋겠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치지 못해도 그냥 시도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그는 시계를 들고 돌아왔다. 일단 분해는 했어요. 기어가 많이 마모돼 있어서 교체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심장은 멀쩡하대요. 심장. 네. 시계 안에 가장 작은 톱니. 그게 아직 움직일 준비는 돼 있대요.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이랑 비슷하네. 네. 겉으론 멈춘 것처럼 보여도 안에선 아직 살아있는 거. 정우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 시계는 윤희의 마음과도 같았다. 겉으론 고요했지만 어딘가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자신의 낡은 손목시계를 꺼냈다. 그것도 멈춘 지 오래된 시계였다. 결혼식 때 수진이 사준 것이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다. 그는 2개의 시계를 나란히 두고 앉았다. 하나는 아내의 어머니의 기억, 하나는 아내 그 자체의 시간. 그리고 생각했다. 이 2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정우는 시계를 찾으러 갈 날. 어쩐지 설레는 기분이었다. 그게 꼭 자기 시계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읽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시간을 이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듯한 느낌. 시계방 사장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다. 이 시계, 아주 정성이 들어간 물건이네요. 부품이 오래되어서 찾기 어려웠지만 움직이긴 잘 움직입니다. 기계가 살아있어요. 정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윤희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정우는 시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분침과 초침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엔 20년 넘는 정적이 깨어나는 소리가 있었다. 도착한 집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걸 보여주면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희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왔니? 네. 시계. 돌아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정우가 내민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딸깍. 그 작은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그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움직이네. 정우는 말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윤희는 시계를 들고 있다가 살며시 가슴팍에 댔다. 들린다. 작게. 계속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정우에게 물었다. 넌 왜? 굳이 이걸 고치고 싶었니? 그냥.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는 걸 그대로 두는 게 싫었어요. 내 시간도 멈춘 것처럼 보여?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어머니 시간은 그냥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옆에 있어야 그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흐른다는 걸 믿어볼까? 며칠 뒤 그녀는 거실 한켠에 작은 시계 받침대를 하나 마련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졌던 시계. 그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시계.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녀의 하루였다. 차를 마실 때, 라디오를 틀 때, 잠시 누워 눈을 감을 때, 그 시계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계속됩니다. 어느 날, 정우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들고 왔다. 이건 뭐니? 시계 수리기사분이 알려준 건데요. 이 시계랑 비슷한 모델이에요. 근데 일부러 작동 안 되는 걸로 골랐어요. 왜 작동 안 되는 걸 골랐어?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이제는 하나쯤 고쳐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는 당황한 듯 웃었다. 내가? 시계를? 네. 어렵지 않대요. 처음엔 무서워도 그 안에 손을 넣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대요. 그녀는 한참을 시계를 들여다보다 천천히 말했다. 한번 해볼까? 그 말 한마디는 이야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진짜 시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작은 상자를 거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정우가 준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시계. 처음엔 겁이 났다. 나이 들어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한 번쯤은 내 손으로 뭔가를 다시 움직여볼래. 그녀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조심조심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아주 섬세한 톱니들과 작은 기어들이 들어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 작은 부품들이 시간을 만든다는 게 놀랍고도 경이로웠다. 정우의 말이 떠올랐다. 무섭게 생겼어도 안은 단순해요. 중요한 건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녀는 먼지를 조심히 닦고 녹슨 부품을 천으로 닦아냈다. 초침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긴장감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다. 다음 방문 때 정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어머니, 시계 어떠셨어요? 열어봤어. 진짜요? 응.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정우는 작게 손뼉을 쳤다. 대단하세요. 다음엔 같이 한 번 더 열어볼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작은 시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조립해 나갔다. 정우는 부품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따라하며 손끝을 움직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사이엔 오랜만에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시계는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 뚜껑 여는 것도 안 무섭고 조립도 좀 익숙해졌어. 정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게 다예요. 시계든 사람이든 열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도 마음 열기까지 오래 걸렸거든.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왜요? 수진이 떠난 후로는 누굴 다시 받아들이는 게 어렵더라. 저도요. 정우의 말에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집에 올 때마다 처음엔 긴장했어요. 그냥 괜히 미안해서 수진 없이 제가 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색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나는 내가 올 때마다 안도했어. 내가 와줘서 이 집에 다시 발소리가 나서 그랬어요? 응. 내가 수진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정으로 여기에 오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 그 말에 정우는 무엇인가 풀리는 듯한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고 일어나 시계를 한 번 더 열었다. 이젠 손이 떨리지 않았다. 천천히 기어를 다시 맞추고 살짝 눌러보았다. 티. 아주 작게 초침이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멈춘 듯 숨을 들이쉬고
시계를 조용히 닫았다. 이젠 안다. 멈췄던 건 시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작은 기어를 조립하고 조심스럽게 시계 뚜껑을 덮었다. 이번엔 달랐다. 이건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정우만을 위한 시간. 그녀는 시계 뒷면에 아주 작게 글자를 새겼다. 당신의 시간이 외롭지 않기를. 그날 오후 정우가 도착했다. 어머니, 오늘은 유난히 향이 좋네요. 아침에 차를 진하게 우리고 시계도 하나 만들었거든. 시계요? 그녀는 상자를 내밀었다. 정우는 열어보고 말없이 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가죽줄은 따뜻한 색의 갈색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시계를 쥔 채 앉아 있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너한테 주고 싶었어. 내가 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잖아. 이제 너한테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정우는 말없이 시계를 팔목에 채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시계 매일 찰게요.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요. 차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무엇보다 따뜻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권했다. 식탁엔 특별한 메뉴는 없었다. 그저 단정한 찬 몇 가지와 밥, 따뜻한 국 한 그릇. 하지만 정우는 말했다. 여기 밥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는 웃었다.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시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말 어딘가에 적어둘게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는 이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 언젠가 이 시계들도 또 멈추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건 언젠가 멈춰. 근데요? 그 시계가 멈춘 시간에 누군가 함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멈추는 날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정우야. 네. 너도 혼자 멈추지 마.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도 깊은 울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렴. 시계는 같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잘 가거든. 그 밤 시계는 조용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별은 흐릿했고 차는 미지근했지만 그곳엔 두 개의 시간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시간, 그리고 그의 시간. 어느 쪽도 늦지 않았고 어느 쪽도 멈추지 않았다.
탁상시계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시계를 보여주었고 그는 머물고 싶어졌다. 끝. 반짝반짝 이 조용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별표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 별표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시간이 멈췄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까만 말풍선.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이들의 마음도 조용히 울릴 수 있어요. 손 모으고 합장.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